앞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은 공진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C가 양수인 경우, 그래서 우리가 감세력이 양수로 주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C가 0이거나 또는 C가 아주 작아서 무시할 만큼 작을 경우에 한해서는 공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었고요. 이런 공진현상에 의해서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파형이 계속 증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증폭이 되는 바람에 엄청난 그 충격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교량이 붕괴되거나 또는 건축물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공진현상을 알게 된 이후에는 요즘에는 시스템 내부에서의 어떤 주파수와 그리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어떤 주파수가 서로 공진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부터 요즘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감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2장 4절에서 배웠던 용수철 질량 시스템을 한번 더 살펴본 뒤에 이런 2장 4절에서 배웠던 용수철 질량 시스템에다가 구동력 함수를 더 추가했을 때 우리는 그때 나타나는 이 해, 보통 이제 우리가 출력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응답이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런 해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질량 용수철 시스템 보다시피 우리는 앞에서 자, 이제 첫 번째 항은 관성력, 가운데 있는 항은 감세력, 세 번째 항은 탄성력을 나타냈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상수들 M은 추의 질량을 나타냈었고요. C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감세 상수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K는 용수철 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여기에 우변 0이라는 얘기는 특별하게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로서 강제성이 없는 그런 형태의 진동 문제를 다뤘었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방정식은 시스템 내부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2장 4절에서는 이런 문제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해가 바로 제차,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제차 선형 미방의 해였었죠. 자, 여기에 이제 2장 8절에 넘어오면서 우리는 강제력을 더 부여를 했었죠. 즉 강제함수 또는 입력함수 또는 구동력 함수라 불려지는 RT라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변이 0이 아닌 비제차 미분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동력 함수가 더 추가됐을 때 이제 우변 RX, RT가 주어졌을 때 이 평형 상태를 만족하는 이 시스템이 평형 상태를 만족하고 있을 때 이 시스템을 만족하는 해를 우리는 응답함수 또는 출력함수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강제함수에 보통 우리가 많은 진동 문제를 다루려고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 파형 형태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인 파형이라는 것은 사인 함수나 또는 코사인 함수를 아우르는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인 파형에는 사인도 있지만 코사인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코사인 함수는 평이동시키면 사인 함수랑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우리가 보통 통틀어서 사인 파형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구동력 함수를 사인 파형 형태의 함수로서 약속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었죠. 우리 앞 시간에 F0 코사인 오메가 t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앞에 질량 용수철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구동력 함수를 더 추가하고 이때 F0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이 F0는 이 입력 함수의 진폭을 나타냅니다. 진폭을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그런 값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건 진폭을 결정하고요. 우리는 앞에서 우변이 0이 되는 제차 선형 미방, 즉 2장 4절에서 배웠던 질량 용수철 시스템에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성 방정식을 생각했었죠. 특성 방정식에서 변수를 람다로 표시했을 때 이와 같이 됐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과감세, 임계감세, 저감세라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이 C의 값에 따라서 C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거 2차 방정식의 근해공식을 계산하다 보면은 우리가 판별식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앞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잘 들여다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진동하다가 차츰차츰 감소하게 되는 이런 저감소의 문제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t가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이 yh는요, 요 값이 0에 가까워지죠. 코사인 함수는 최소값이 이것만 놓고 본다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플러스 1이니까 유한상수값 범위 안에서 진동을 하지만 앞에 있는 요 2의 마이너스 알파 t 승에서 t가 무한대로 가면 자꾸 줄어들어서 0으로 가니까 전체적으로 이 저감소인 경우에는 yh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차 선형 우리가 비제차 미방의 일반에는 제차 미방 해 플러스 특수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을 잘 들여다보면은 y는 일반의 비제차 미방의 일반의 y는 제차 미방의 해 플러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특수해잖아요. 제차 미방의 해에다가 특수를 더하면은 이와 같은 비제차 미분방정식의 일반의 모양을 얻을 수 있는데요. t가 무한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yh는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보다시피 이와 같은 비제차 미방의 일반 해는 t가 무한대로 가면 궁극적으로 yp에 한없이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p의 그래프, 이 일반 해가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서 계속 커지면서 특수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2장 요 다음 절 2장 9절에 전기 회로의 그래프의 예제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런 현상을 그때 그 예문에 가서 2장 9절에 예문을 가지고서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일반해가 t가 무한대로 할 때 이와 같은 특수에 한없이 수렴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통 물리학이나 또는 공학에서 이런 해를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났다 많은 해가 된다는 뜻에서 일시적인 해 또는 과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계속 t가 무한대로 갈 때마다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런 해를 우리는 정상상태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과도해, 우리 책에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이 과도해 또는 일시적인 해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해에서 정상상태 해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t가 무한대로 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이거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그 2장 8절 첫 강의인가 두 번째 강의에서도 이걸 설명했었던 거라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C가 만약에 아주 작은 경우라면은 경우 1, 이해는 경우 2번을 하려고 해요. 이 경우 1번은 이미 앞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C가 무시될 정도로 작았다면 비감세 강제운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구동력의 주파수하고 시스템 고유의 주파수가 이거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고요. 그 입력함수의 주파수를 오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력함수의 주파수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입력함수의 주파수하고 시스템 고유의 주파수가 같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이게 같으면 공진이 나타난다고 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쭉 계산을 해보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특수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비감세 시스템의 일반에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고 즉 두 개의 조화진동의 중첩 현상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에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는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로가 같아지게 된다면은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진동하게 된다고 알 수 있었고요. C가 제로가 되면은 이 방정식에서 여기가 0이 되어버린다고 또 배웠었죠. 그래서 양변을 m으로 나누면 y2' 플러스 m분의 k, y는 이퀄 m분의 f0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서 제차 미방의 해를 구해봤을 때 얘랑 똑같은 모양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를 구할 때 t를 하나 더 놓고 계산했었죠. 그 t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파형이 그려졌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런 현상이 바로 이제 공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공진 못지않게 또 하나 배웠던 게 맥너리 현상도 발생한다는 것도 배웠었죠.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경우 1번 비감수의 강제 진동 문제를 이미 지난번에 다 학습을 했었고 공진까지도 했었으니까 이 시간의 학습 주제는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 교재 두 번째 경우 감수의 강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C가 양인 경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감수형을 갖고 있고요. 앞서 설명했었죠. T가 무한 들어갈 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y의 집값이 제차 미방 해가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감수의 그 해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시피 이 해를 우리가 과도해 또는 일시적인 해라고 얘기를 한다 했었죠. 색을 집어넣는데 잘 안 보이는군요. 자, 이제 볼까요? 그래서 과도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해는 다른 말로 이제 정상 상태해 이렇게 돼요.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다음 같은 하나의 정리로서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리 정상 상태의 특징입니다. 사인파 구동력 하에서 감수의 진동 시스템의 출력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인 조화 진동과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앞서 얘기했던 이런 현상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앞에서는 C가 0이었을 때 C가 0인 경우에 한해서는 공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C가 양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공진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C가 양수라면 감쇄력이 작용하는 경우라면은 앞에서 공진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증폭이 증가했었죠. 이 진폭이 계속 무한대로 증가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진폭이 발생하는 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진폭 안에서도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비감쇄인 경우에는 앞에서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 다시 말해서 입력 주파수가 시스템 고유의 주파수하고 가까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YP의 진폭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진 현상이 발생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앞에서 배웠던 경우 1번에서 다뤘던 우리가 바로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었고요. 이제 이 시간에는 감쇄인 경우에는 진폭은 무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유한한 값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감쇄상수 C에 의존하는 오메가에 의해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는 앞에서 다뤘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볼까요?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제 여기 C가 양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만족하는 이 우변의 모양을 보고서 특수해를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다 유도를 했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특수해를 놓고 하나가 코사인이면 다른 한쪽도 반드시 사인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특수해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제차 미방에는 저감쇄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알파 t승이 붙어 있어서 당연히 우변의 모양과 우변 RT의 모양과 제차 미방의 해 모양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로 수정 보완하지 않고 코사인 있으니까 사인 하나 더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표시했었고요. 이제 우리는 얘가 특수를 가져왔었으니까 원식에다 대입해서 하나하나 다 풀어보니까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는 것을 앞서 다 배웠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삼각함수의 합성의 원리로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입력함수가 코사인 함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든 우리가 정상상태해, 나중에 그 해, 이 출력 자체가 정상상태의 해로 바뀐다는 것을 앞서 설명했었으니까 t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입력함수도 코사인이었었죠. 그래서 출력함수도 코사인을 놓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에타라는 그리스 문자는 뭐냐면 입력함수의 그 주기는 오메가였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만큼의 위상 지연이 나타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신호치기 같은 거는 신호가 조금 더 늦게 발생한다든가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페이즈 렉이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 하면 더디게 될 때 렉 걸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즈 렉을 나타내는 위상 지연 또는 위상 지연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걸로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삼각함수를 합성하는 방법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삼각함수의 합성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YP를 보다시피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 같이 되어 있죠. 여기서 C스타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하면 C스타는 바로 이걸 말하죠. 자,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요 코사인 오메가 T 합의 개수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합의 개수의 각각의 제곱의 합의 루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그리고 오메가 T
사인으로 합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코사인으로 합성하면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에타라 쓴 것뿐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 에타는 위상지연각이에요. 탄젠트 A분의 B가 에타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하면 이때 얘는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여기 지금 C스타로 표시한 거예요. C스타가 바로 이 값이에요. 얘는 이제 진폭을 나타낼 때 사용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C스타라고 표시한 것은 보다시피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고요. A가 이거고 B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해 보면 그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인데요. 따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써볼게요. 자, A의 제곱하고 B의 제곱을 하고 더하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분모가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 여기다 이제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공통항이 있네요. F0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F0의 제곱이 공통항이에요. 그래서 F0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도 똑같으니까 제곱하면 그래서 M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C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 제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이들 전체 이렇게 다시 제곱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다시피 이거 제곱하죠. 그럼 M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곱하죠.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이거 다시 제곱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해야 되죠. 이거 제곱하죠. 오메가 제곱 C의 제곱이에요. 근데 잘 보면 이 지금 막 썼던 분자의 모양과 그리고 분모의 모양을 잘 보면 요거는 전체의 제곱, 이건 1승이니까 약분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과 여기에 제곱이니까 하나 더 있죠. 이게 약분이 돼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자, 요거 F0는 뭐였었죠? 입력함수의 진폭이었어요. 양수예요. 자, 그래서 이 제곱가루트를 벗겨내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C스타를 다시 써보니까 F0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약분됐으니까 이거는 1승만 남아있어요. 루트 안에 얘가 있군요.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루트 분의 1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하얀색 분표로 표시했던 얘를 다시 쓰면 M의 제곱 그리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바깥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C의 제곱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것이 C스타의 모양이고요. C스타가 바로 이 정상 상태의 해의 진폭을 나타냅니다. 자, 우리는 감세력이 작용했을 때는 이 C스타가 무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기껏해야 이게 일정한 상수값에 불과하다. C의 값에 따라서 얘가 상수가 된다는 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C스타가 이런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상지연각을 나타내는 에타는 탄젠트 에타 값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분의 B를 뜻합니다. 자, A가 이거고요. B는 이건데요. 근데 잘 보니까 이거 비율을 이게 분모를 하고 내양분의 외양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분모가 같으니까 서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F0도 서로 지워지겠군요. 비율을 계산하면 약분됩니다. 그래서 이 A분의 B의 꼴이니까 B분의 1을 뒤집어 놓으면 되죠. 그냥 요게 분수꼴이었더라 가져라고 약분해 버릴까요? 그럼 분모 지워지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뒤집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M 오메가 제로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분의 오메가 C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출력함수의 진폭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상지연각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